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왜 측근으로 불리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영장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그렇지, 뭐.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지만- 계속 쭉 일하는 겁니다. 아, 계약직이라면서요? 지사님이 고용자이기 때문에 아, 네. 고용자가 자를 잘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출마해야 되고 안 출마하시는 잘리면 거고. 계속 일하고.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로 평가가 되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은 킨텍스 사장으로 킨텍스 사장도 역임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 이화영 부지사가요,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도 하고 그 이후에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 이렇게 했는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카로 3억 원 정도를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평화부지사 시절과 킨텍스 사장 시절에는 쌍방울과 관련이 없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킨텍스 사장은 그냥 공무원 신분인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카를 받아갖고 썼다. 이게 이제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3억 이상을 썼다.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 검찰이 조금 이 부분을 또 희한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여러 장을 이화영 부지사가 사용을 했는데 다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들에게는 법카가 제공되지 않고 이화영 당시 사회이사한테만 법카가 제공이 됐다. 이게 뭘까?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저 검찰의 판단.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뭐 사실관계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죠. 아니 사회이사도 아닌 분이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히 회사의 어떤 일반 기업의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의 발표가 그건 뭐 저는 당연히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저희 검찰의 이 조사 내용이나 지금 나온 내용이 사실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만약 사회이사인데 여러 사회이사 중에 다른 사회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쓰는데 본인만 썼다. 그것도 문제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전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지금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지금 그 킨텍스 사장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허위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썼는데요. 검찰이 보기에는요, 이 측근에게 지급된 돈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런 쌍방울 관련 수사들이 윗설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도달해서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도 지적했던 말이 안 된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이상수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의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당시에 이제 이 평화부지사라는 게 경기도밖에 없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대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남북 관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이제 전담을 해서 했는데 이 관련된 지금 수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인의 보좌관이 이렇게 월급 받는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보좌관이 대장동 관련돼서 천화동인의 중요한 또 핵심적인 이사로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쌍방울이라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한데 이 쌍방울에 또 사회이사를 했어요. 지금 네. 이제 든 혐의는 쌍방울에 지금부터 법인카드 등등 해서 총 한 4억 정도를 이제 받았다는 혐의거든요. 예. 결국은 이화영 전 그러니까 부지사가 이 킨텍스 지금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 즉 쌍방울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것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또 아태평화협의회라는 그 협의회가 실제로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선거운동 기관이라 해서 거기에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죠.
거기에 가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중간 다리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역할이 예.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의원,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예. 다 동의하고요. 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자들 격언이 있잖아요. 모든 사건의 배후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지금 그 고리가 지금 잡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쌍방울과 이화영 지사 사이에 오간 돈, 그리고 그 주변의 변호사 대납에 사용된 돈, 예. 김만배와 쌍방울의 거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다 바라보는 건 어딜까? 거기에 주범이 있지 않을까? 그 주범은 누굴까? 그걸 찾아내는 게 검찰의 목표이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예. 예,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결국 죄송합니다. 이사 때- 아니요, 박상규 의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또 좀 더 많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